저와 함께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장 목사님을 강력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라기보다도 그냥 아주 소탈하신 분이에요. 그 말투는 이렇게 출신 성분이 그래서 원래 충청도, 전라도, 경계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구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좀 가까이서 뵙기에는 그냥 목사님이라기보다도 저희 큰 형님 같다. 이런 자꾸 느낌이 들거든요. 개그맨 뺨치는 재담과 독특하고 따뜻한 설교로 유명한 장경동 목사. 한마디 그냥 잘해준다고 울려고 내가 왔나 할 때 남편을 좀 딱하게 여기십시오. 아내를 딱하게. 밥 먹었다고 한 거야.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 내가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 지침서. 이혼하지 않고 잘 극복해 더욱 튼튼한 가족을 꾸리는 방법. 지금부터 장경동 목사의 이혼을 피하는 방법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꼭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꼭 맞는 말 할 사람은 없어요. 돌려보면 틀리거든요. 오늘 인생에 대해서 부부. 왜 인생의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하고 신이 다른 게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 이렇게. 근데 사람은 시간 아래서 살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는데 이 3시대 속에서 인간이 사는데 가만히 보면 현재가 없어요. 현재가. 과거와 미래가 있는데 현재가 없어요. 사람은. 현재 하면 그게 벌써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가 벌써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현재가 있지 시간의 현재가 없다. 미래에서 과거로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런데 이 신의 시간은 달라요. 신의 시간은 이게 시간이 인간은 가로로 가는데 신은 세로로 가요.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은 영원한 세계 속에 살고 인간은 흐름 속에 살거든요. 그래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그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시간이 안 가니까 현재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인간이 80년이라는 세월을 삽니다. 예, 그것도 여자의 경우에 예, 남자는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70에 가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80을 사는데 그 80이 없었어요. 이때는요. 내가 안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서 80을 살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어떤 무궁한 세계 속에 가는데 끝나는 거. 이쪽은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겁니다. 이 짧은 세월을 바닷물에다가 잉크를 여기다 떨어뜨리면 이만큼을 물들이는데 이거를 바닷물에다 넣고 섞었다고 해보세요. 바다에서 잉크 한 방울 어디서 찾겠어요. 그런 것처럼 80년이라는 세월이 살아가려고 보면은 길은데 영혼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순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이 볼 때 인간은 순간도 안 되는 순간 가지고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인간이. 그때 사람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만 알지. 사람이 미래를 알면 실수가 확 없어져 버리죠. 예,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한 사람이 이럴 줄 알았다면 누가 했겠어요? 안 하죠. 예, 안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사고 나는 사람이 사고를 알면 누가 사고 내겠어요? 안 내지요. 안 내지요.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하는데 그 실수가 인간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게 교통사고고 그런 게 도박이고 그런 게 가정의 이혼이더라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느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바로 살면 미래는 좋아질 거라는 거죠. 바로 살면 미래는 좋아지는데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니까 바로 살면 그게 뭔 원리와 같으냐? 볼링을 할 때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잘 치는 사람은 앞에 있는 그 금이 딱 있어요. 거기에 번호를 딱 맞춰서 넣으면 저 뒤에는 안 봐도 그대로 갑니다, 그게. 근데 이게 잘 못 치는 사람은 저 핀을 보고 여기서부터 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고랑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실 멀리 볼 거 없다. 지금 현재 바로 살면 인생은 잘 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80을 산다고 봤을 때 부부가 사는 시간은 50년, 55년입니다. 왜냐하면 낳자마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25은 먹어야지. 그나마 80 갔을 때 신랑이 여기서 기다려줘야 55년이지 안 기다리면은 뭐 중간에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원 속에 당신과 내가 만나서 부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80년 속에 한 50여 년 되는데 이 짧은 세월 행복하게 살아도 아쉬운데 아웅다웅 하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예.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많이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사람이 여기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래요. 어느 인생이든지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다 좋은 일만 있는 인생 없고 다 나쁜 일만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인생은 굴곡이 있는데 인간이 결정적으로 약점은 인생을 자꾸 끊어서 보더라는 거예요. 이걸 좀 통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끊어서 봐요. 그러니까 좋으면 다 좋은 줄 아는데 착각이에요. 나쁘면 다 나쁜 줄 아는데 착각이에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으니까 부부가 어떻게 계속 사랑만 하고 살아요. 부부가 어떻게 계속 싸우기만 해요. 사랑했다 싸웠다 사랑했다 싸웠다. 그거를 끊어서 보지 말고 좀 전체적인 통으로 보자. 그러면 제가 깨달은 인생이란 지나는데 계속 흘러가니까 인생이란 지나고 나면 추억이고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생은 지난다. 지나기 때문에 추억이 생긴다. 추억이 생기는 그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뭐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니까. 남자가 이구동성으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순간은 거의가 다 군대 생활할 때. 군대 생활. 예, 군대 생활. 군대가 왜 힘드냐? 거의 다 그런 훈련을 했겠지만 지금은 좋아져서 뭐 다르지만 옛날 우리 군대 갔을 때만 해도요. 부대에서부터 사격장까지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걸 부부로 뛰어가는 거예요. 군인을 무슨 차 태워 움직입니까? 부부로 하죠. 죽으라고 뛰는데도 조교 뒤에서 계속 막 빨리 뛰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언덕이 하나 있어, 언덕이. 거기서 이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딱 서서 앉으래요. 앉았더니 숨이 헐떡거릴 거 아니에요. 총을 올려맸더니 오리걸음으로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예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지껏 뛰어왔어요. 숨은 헐떡거려요. 힘은 들어요. 총을 울려매고 오리걸음을 올라가면서 울려고 내가 왔나 할 때 겁한다 울어요, 남자들이. 그때 결심을 하는 결심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놈의 논산 쪽에 오줌도 안 싼다. 그러니까 소변 보다가 논산 이쪽이냐 방향을 바꿔라. 그렇게 힘들고 징그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 제대하고 20년, 30년 지나도 모였다면 군대 얘기만 해요. 아니 그렇게 징그러운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때는 징그러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추억이었고 그게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거를 인생에게 대입을 해보자. 오늘 여러분의 삶이 부부가 힘들면 못 살아 그러지 말고 하하 추억이 괜찮아지고 있다. 오늘로 보지 말고 내일로 오늘을 보면 추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로 보니까 힘들지 내일로 오늘을 보면 추억이 돼요. 그래서 시각차를 조금만 조정하고 살자. 시각차를 딱 오늘로 끊어서만 보지 말고. 저는 좀 어거지 소리인데 어거지 소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부부 싸움도 즐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부부 싸움도. 싸우면 안 되죠. 그렇지만 왜 즐겨야 되느냐? 그나마 영원 속에 부부 할 수 있는 시간은 50년인데 그 50년 동안에 싸워본다는 것도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부 싸움 죽으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부부 싸움 붙으려면 붙어라 이 옆편내야 하고 그 자체를 고생도 괴로움도
추억으로 한번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정이라고 하는 건 절대 고운 정만 정이 아니라 미운 정도 정이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부부가 사랑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미워도 사는 거예요. 왜? 그걸 미운 정이라고 그런다면. 그거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해요. 그래서 고통도 추억으로 여긴다면 사랑은 얼마나 추억이 될까. 싸움도 추억이라면 사랑은. 그래서 난 여자가 남편 출근할 때 그냥 내보내는 여자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냥 내보냅니까? 뽀뽀라도 해서 내보내야죠. 어떤 마음으로? 이 뽀뽀. 당신과 내가 죽으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뽀뽀. 뽀뽀라도 해서 내보내면 남자 아침에 나갈 때요 막 제식 훈련 하듯이 나갑니다. 막 제식 훈련 하듯이. 왜? 사랑받는 남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빌빌대냐? 남자 출근할 때 여자 일어나지 않고 이불 속에서 빨리 들으세요. 빨리 들으세요. 아주 늦으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남자 나갈 때 보면요 걸음걸이가 터덜. 힘 빠져가지고 가다 바카스 우루사 사 먹고 간다고. 그게 바카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내의 사랑으로 해결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좀 사랑하고 살자. 뽀뽀들 한없이 하는 게 아니다. 그것도. 왜? 60, 70 넘어서 틀리 끼면 그것도 안 됩니다. 여보 이리 와봐. 뽀뽀하게. 가만히 있어봐. 틀리가 내려갔다. 안 된다니까. 정확하게 해야죠. 부부가 못 산다고는 말은 이제 하면 안 돼요. 이제 한번 만났으니까 못 산다는 말은 하지 말고 못 살아 그러지 말고 여보 나 참 적응 힘들어. 못 사는 게 아니라 적응이 힘든 거다. 자 그러면 왜 부부가 갈라서느냐? 이 진짜 갈라서는 것은 정말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서 하지만 그 몰라서 그래요. 미래를 모르니까 갈라서는 거거든요. 왜냐? 어려워서 피하는데 어려워서 피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양이 피어에서 도망가면 호랑이 만납니다. 사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안 맞기 때문에 헤어지거든요. 좋지 않고 안 맞고 무능하고 여러 가지 이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딱 찾아오는 어려움이 그보다 좋은 남자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처녀 때 만난 남자가 그런데 이제 애기 둘 딸린 여자인데 무언 좋은 남자가 오겠어요. 어렵습니다. 박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좋아하는 남자 많아요. 좋아해지 결혼하자고는 안 했잖아. 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결혼하는 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애들은 어떻게 할테요? 사별한 애들은 비교적 곱게 커도 이혼은 애들이 받는 충격을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적 사별한 애들은요 힘을 내서 잘 살아갑니다. 엄마가 엄마를 두고 엄마라고 못하고 아빠를 두고 아빠라고 못하는 어린애 마음에 주는 충격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야 좋아서 만났고 싫어서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 애들의 충격이. 세 번째, 부부는요 한없이 부부가 아니에요. 벌써 이혼하겠다는 얘기는 40대쯤 접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혼하고 나면 부부가 한없이 60, 70 가면요 친구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요 살이 다도 내 살인지 네 살인지 감각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한 10년 15년 전기 찌릿찌릿 하겠다고 그 복잡한 사건을 해서 되겠느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어떤 권태 뭔 재미가 없어서 뭐 이혼하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재미를 몰라서 그래. 진짜 이 세상은요 무맛이 맛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맛있으면 죽어. 물은요 맛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먹죠. 물이 꿀맛이 없으세요. 절제가 되겠습니까? 배 터져 죽지요. 정말 맛있는 것은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 귀한 건 맛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아무 의미도 맛도 없다. 그게 진짜 부부다 그 말입니다. 몰라서 그러지. 왜 그러냐? 나이가 60 됐는데 손만 잡으면 찌릿찌릿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 죽습니다. 그냥 내 살인지 네 살인지 감각 없는 게 이게 제대로 만난 거예요 지금. 그때 헤어져서 뭐 전기 한 10년 피우겠다고 그 복잡한 일을 하면 되겠는가. 또 중요한 거는요 막상 딱 이혼을 하게 되면 사람들 시각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져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자꾸 놀지 말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난 요 근래에 또 어느 아주 유명한 부부인데 너무 어울리는데 못 참고 결국 그렇게 헤어졌는데 난 다시 합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헤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진로가 딱 끊겼고 여자도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진로가 딱 끊겼고 그러니까 싫어서 못 살고 못 참아서 헤어지는 건 옳았는데 그 뒤에 후유증이 너무 컸다네. 그러면 그걸 좀 참고 그냥 도저히 못 살겠으면 조금 별거 하면서 이놈을 이겨냈다면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다 안 생겨도 될 어려움을 인간이 겪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지금 보통 뭐 이혼하는 여기가 뭐 성격이 안 맞다든지 뭐 바람을 피웠다든지 뭐 돈을 몰래 다 썼다든지 사실 많잖아. 몇 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세월의 약을 조금만 먹으면 막 그때는 못 살 것 같아요. 좀 지나면 농담하고 삽니다. 당신 요즘에는 여자들한테서 전화 안 오네? 그때가 심각하지 세월 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각으로 보니까 심각하지 내일 시각으로 오늘을 보면 별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지금 이런 평범한 얘기를 정상적인 부부는 그냥 웃으며 듣지만 혹이라도 그런 부부는요 가슴이 끔먹끔먹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항상 이야기는 나만 듣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할 사람들을 위해서. 예, 이미 한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잘 했어요. 이제 할 분들은 이런 여러분이 모르는 어려움이 또 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어떤 굉장한 힘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세상에 잘 어울리는 부부 없어요. 잘 어울리는 부부로 노력해가는 부부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안 맞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세요.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안 맞는 것과 노력이 부족한 것은 다르다.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탓하지 말고 자기의 노력과 실력을 쌓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로만 보지 말고 내일로 보면 오늘 또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실력을 길러서 다 이겨나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쭉 이렇게 들으면서요. 네. 신학대학 나오셨죠? 그럼요. 신학대학 가정과 나왔을까 심리학과 나왔을까? 거긴 뭐 그런 과목이 없잖아요. 예, 없죠. 근데 어쩌면 그렇게 속속들이 심리적으로도 어쩌면 그렇게 다 아시고 집안 나름의 어려움이 그런 게 저런 게 예상이 된다는 걸 다 예감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예, 하도 이제 많은 가정과 또 사람들 상대해보고 상담해보니까요. 예. 그때 어떤 원리가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내 집 일이 네 집 일이고 네 집 일이 내 집 일이 다 비슷해, 사람은. 그래서 오늘 장 목사님 오신다는 말씀 듣고 현장에서 직접 좀 이렇게 상담을 했으면 하는 분들이 오셨거든요. 시간 다는 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보이는? 목사님 말씀, 예, 뭐, 영혼에 비하면 지금 현실 이거 좀 참고 늘 이렇게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같이 하자는 그런 말씀이 참 좋은데 다들 뭐, 견디기 힘드니까, 견딜 수 있으면 다들 견딜 거예요. 견디기 힘드니까 이제, 좀 피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사람처럼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너무 이렇게 가부장적인 남자로 인해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과 가사와 육아와 이걸 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져서 좀 쉬고 싶었어요. 좀 병이 들었어요. 10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뭐 이게 전문직에 있다고 해서 늘 편안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집에 돌아오면 그렇다고 해서 가사와 육아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면 남편도 뭘 하시고요? 예, 같이 하시는 분. 예, 뭐 그분도 뭐 네. 성격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었죠. 근데 이제 이 가사 일을 같이 이렇게 분담하는 부분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그것을 누구한테 이렇게 의논하기조차도 이렇게 창피해서 못하다가 이제 30대 후반 되어서 옆에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사실 영향력 미칠 수 있는 분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했더니 그거로 가지고 정말 남편 망신을 시켰다고 더욱더 나쁘게 그럼요. 이제 그렇게 막 엇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힘이 들어서 좀 제가 방편으로 좀 편안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많이 지쳤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휴식을 취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취한 것이 그냥 이런데 물론 뭐 여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짠하게 이렇게 아쉬운 면도 있고 그분을 기도하게 되죠. 아, 이혼을 하셨어요? 네. 예. 그 일반적으로 그래서 썩 잘했다 이렇게 좀 느껴지십니까? 양면성이 있죠 항상. 잘한 부분도 있지만 좀 잘못한 부분도 있다. 예, 사람은 점. 항상 그렇죠. 가지 않은 좀 더 미흡했지 않나 좀 더 참 신중하게 했다고 했지만 조금 더 어떤 노력을 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죠. 예. 자제분이 큰 애가 나이가 지금 중학교 입학해요. 중학교 예. 입학합니까? 근데 그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원칙이 그래도 제일 낫더라는 겁니다. 원칙이. 사필 규정이라 정이 그래도 바른 것이 제일 낫더라는 거예요. 바른 것이 힘들어도 그래도 바른 것이 낫고 이게 결국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기에는 본인은 굉장히 심사숙고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 심사숙고라는 그것이 내 수준이었지 진짜 심사숙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파출부를 쓴다든지 아니면 일을 조금 줄여서 욕심 부리지 말고 왜 힘드냐면요. 젊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도 힘든 거예요. 나이 들면. 근데 일은 많아지고 욕심은 자꾸 생기고 또 다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다 거기 초점을 모아서 그러지 내가 조금 욕심을 버리고 좀 덜 벌고 덜 일하고 남편하고 같이 지내고 이런 쪽으로 내가 유도를 했더라면 좀 인생을 단거리로 보지 말고 장거리로 갔다면 내 스스로가 짜증이 덜 나니까 별 문제가 없었지 않겠느냐. 여자 짜증내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는요 가만 없습니다. 연애할 때 외에는. 그러니까 벌써 여자가 짜증이 낸다 그 말은 남편 사랑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짜증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일을 줄이든 어쨌든 이렇게 막 좀 조심을 했었어야 돼 사실은 내가. 근데 남편은 남편대로 할 말이 많겠죠. 내가 부지런히 벌어다 주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게 자꾸 하고 힘들다고만 했었느냐. 아마 남편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욕심인데 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을 줄이고 행복한 것이 늦는 것 같아도 빠른 거다. 그 조금 더 벌고 욕심 부리자고 그 큰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감히 외람 때 지금 그럼 남편은 혼자 계시나요? 아니요. 아, 재혼했죠? 예. 그 보세요.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깨닫고 가보려니까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자리가. 그럼 이제 나도 혼자 살든지 아니면 재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악순환이 이제 되는. 저쪽이 정식으로 결혼했습니까? 정식은 아니고요. 그냥 또 그렇게 만나서 살더라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부인의 설득으로 지금이라도 저쪽 여자하고 떨어져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노력하다가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는 생각이었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뭐 딴 사람과 이렇게 이런 건 생각해 보지 않았었어요. 네, 그 보세요.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라는 게 인간이 그만큼 어수룩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전망하는 해서 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보면 가정이란 것은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는 데서 그러지 않으면 정말 같이 있을 때 근데 고통의 연속일 지금은 뿐이고 그게 뭐 딱 옳은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그 옳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맞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힘든 것이 보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포기하면 힘든 건 짐을 덜었지만 보람이라는 것을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예를 든 경우처럼 정말 힘듦 속에서도 이겨낸 부분은 이겨서도 좋고 보람이 생겨서 좋죠. 인생은 과정 속에 힘드냐 편하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어디에 참된 가치와 보람이 있느냐 그것도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우선 당장 편한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하고요, 앞으로 더 갔을 때는 또 굉장히 입장이 달라집니다. 골이 깊어질 때. 그리고 그 남편도 아마 좋은 여자, 아무리 좋은 여자를 만나도 일단 아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언젠가 정말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진지하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아마 불만을 토로했을 거예요. 나는 그런 당신이 싫다. 그때 자꾸 사람들은 그걸 일에 취해가지고 여벌로 듣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성격은 맞춰가야 돼요.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한 뱃속으로 난 형제도 안 맞는데 전혀 다르게 자란 남녀가 어떻게 맞겠습니까? 더구나 남녀가.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맞춰가는 그게 또 보람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남편이 확실하게 결혼은 관계가 아니라면 다시 헤어져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하면 그나마 더 원래 살았던 것만큼은 못 올지라도 그래도 그게 최선으로 좋은 것은 지금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지나면요 굉장히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애들의 불만이 엄청 크게 밀려와요. 그래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자식에게 또 내가 또 죄송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싫어서 헤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섭섭하죠.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엄마를 네가 배신했냐. 그건 배신이라고 하기에는 내 입장이고 자식은 그래도 좀 힘들어도 잘 이기고 참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선 힘들다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보람도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많이들 겪는 이야기일 거예요. 일하는 여성들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겠다는 그건 뭐 어떤 탐욕 이런 게 아니라 잘하고자 하는 욕심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걸 좀 알아주기만 해도 그렇죠. 말 한마디. 반은 풀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여성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지만 남자들은 이제 부부 생활이 길어지면 네. 그냥 아내니까 그건 믿거라고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혹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아내로서 역할을 하느라고 했고 애들 잘 길렀고 다 했는데 겨우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있거든요. 부부 사이에는 그 말 한마디로 서로 상처 주는 거 그것만 없어도 제일 이물 없는 사이인데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또 예민한 사이이기도 그런 해요. 것 같아요.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도사입니다.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아도 예. 도사인데 남자는 비교적 괜찮아. 여자들이 하는 실수를. 근데 남자들이 하는 실수가 여자는 가슴이 스폰지 같아가지고요. 한 번 박히면 30년 가도 안 빠집니다. 이게. 여자는 마음이 특수해요. 그래서 정말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여자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신혼 초에 싸우다 보면 안 맞을 수 있죠. 당신 집에 가. 막 그러거든요. 네. 한 20년 살다 보니까 여자가 진국이에요. 그때 이제 고백하죠. 나 정말 장가 잘 들었다고. 그러면 하고 여보 감사 이래야 되는데 당신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나 집에 가라고 그래서 당신이 기억도 못하는 걸 그걸 끝까지 가고 나는 그래서 여자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주고 싶은데 가슴에 박힌 못 좀 빼세요. 남자는요 아무 뜻도 없이 한 얘기입니다. 뜻도 없이 한 얘기를 뭘라고 그렇게 혼자 상처를 갖고 가냐. 날짜까지 기억을 해요. 아이 그럼 아니 그때 또 없이 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려니 해주면 안 됩니까? 헤어지는 부부가 결정적으로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절대 부부가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왼수 같은 부부도요 이렇게 좋은 부부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린 게 하나 있다면 저 여자 만나게 한 거다. 저 여자를 나에게 붙인 것이 신이 내겐 저주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 은혜를 받았어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왜 잠잘 때 눈을 감고 자게 해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밤새도록 보고 자게 해주고 왜 눈을 감아서 저 사랑스러운 얼굴을 못 보고 자게 했냐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회복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뇌세포도 회복되고요. 암세포는 한 번 암세포는 회복이 안 되는 암세포도 회복되고요. 모든 것은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부부가 왜 회복이 안 돼요? 됩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 절망감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럼 눈 뜨고 자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눈 뜨고 자는 사람은 이제 병들겠죠, 눈에.
안지를. 넘어가서. 심정이 그렇다는 거지. 눈 뜨고 자면 이게 이 눈동자 버리죠. 아, 얼마나 무서워 옆에 자는 사람은. 그래서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그 개연성을 항상 두십시오. 지금 정말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 속에서 못 느꼈습니까? 40대 그렇게 싸우다가 60대 70대 되니까 그냥 손 붙들고 계속 다니는 거. 그거 보세요. 좋아집니다. 그때 헤어졌다면 그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회복이. 그래서 이렇게 아파도 놔둬야 나아서 내 손 되지요. 아프다고 잘라버리면 영원히 나아도 내 손은 없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건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붙여놓고 계속 고통을 겪어야 언젠가 이게 나으면 내 손발이 된다는 거죠. 목사님은 참 남들한테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목사님도 부부 안 싸움 싸우시냐고? 하시잖아요. 많이 싸웠죠. 제가 참으라는 얘기가 정말 저희도 이혼도 하려고 그랬었어요. 안 맞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훌륭해요. 저도 뭐 비교적 괜찮은 사람. 근데 이거 있죠. 왜 훌륭한 사람 둘을 붙여놨는데 안 맞는 거 있죠. 예. 이 안 맞는 거.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예. 제가 설교를 하면 2시간 이렇게 3시간 하죠. 끝나고 오면 그때 얘기하자는 겁니다. 여지껏 얘기한 사람한테 뭔 얘기를 또 하라는 거야. 자자. 그러면 그래요. 자유 이래야 되는데 아까는 말도 잘하더라. 3시간 동안 말도 잘하더라. 왜 지금은 안 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말이냐 설교지. 신랑 죽이려고 그러냐. 찾아. 이런 일들이 계속 농축되니까요. 막 나중에는 내가 목회하려면 저 여자하고 헤어져야 된다. 이거 내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다. 이거 사람 피 말려 죽는다. 이거. 예. 그런데 가만히 싸우다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힘들으니까 나이도 들고 하니까 몸이 이렇게 좀 약해지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 다 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식사하면서 손을 꼭 잡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해줄게 그 말에 그냥 잘해준다고 했다고 근데 내가 잘해준다고 했지 잘해준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부흥회를 안 나갑니까 설교를 안 합니까 뭘 그냥 그 말 한마디 저는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맞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수천만 원 벌어다 주는 것보다 낫다는 걸 그때 아는 거죠. 맞아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보 힘들지 잘해줄게. 그만 잘해줄게. 딱 그리고 나니까 시각이 달라지는데요.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일만 보고 살았거든요. 난 뭐 해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 나 지금 신경 쓰게 하지 마라. 나 이게 골치 아픈다. 나 지금 또 뭐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읽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다. 밥을 내가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하다가 그 사람이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해지더라고요. 전에는 나 밥 먹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일과가. 알아서 여자가 그 밥은 원래 여자 소관이니까. 근데 딱 그게 바뀌고 나니까 저 사람이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었으면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그래요. 자,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철든 지 얼마 안 우선 안 돼.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안 먹었으면 내가 먹었어도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막 만들어. 잘 됐다고. 나도 안 먹었는데 막 만들어놓고 자기가 또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먹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알아야 됩니다. 여자의 희생은 절대 희생이 아닙니다. 다 자기 위한 거예요. 이게 내가 남편이 희생하는 것 같아도 그게 다 나를 위한 희생이라는 거죠. 그걸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안 먹으니까 여보 당신 식사는요? 나 사실 먹었는데 내가 먹었다고 하면 당신 안 해먹고 잘 것 같아서 당신 먹게 하려고 안 먹었다고 한 거야. 고마운 사람. 내가 시집만 하는 잘 온 것 같아. 제가 왜 여러분에게 꼭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부탁을 하냐면 목사가 이거 깨닫는데 이 시간이 필요할 때 여러분 남편은 적어도 저만큼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대신 남편이 아주 막 무능했고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오느라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르거든요. 여자는요, 배가 고파도 남자하고 굶고 그냥 자면 여자는 배고픈 고통만 있지만 남자는 배고픔의 비참함까지 같이 겪습니다. 여자가 그게 다른 게 남자. 남자는 비참해. 왜? 내가 무능해서 저 자식 고생시킨다. 이게 배고픔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처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사랑이고 뭐 대화고 쓸데없는 소리 좀 마라. 그게 절대 남편 잘못된 거 아니라니까. 예. 벌어오게 하세요. 예, 그리고 결국 그 돈 여러분이 다 쓰잖아요. 목사님께서 한마디로 그야말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무슨 뭐 규칙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을 좀 정리 정돈을 해 주십시오. 그 큰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다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데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보여줘도 내 괴로움이요, 말해도 상대편의 괴로움입니다. 결혼하기 전은 알아보더라도 일단 결혼하면 의도적으로 단점을 안 봐야 합니다. 예, 그리고 언어를 선별하십시오. 화나면 막 얘기하는데 그게 다 되돌아옵니다. 화살이 돼서. 선별하십시오. 그죠? 안 좋은 말 있으면 참으십시오. 그냥. 그리고 하늘에다 얘기하고 산에다 얘기하고 바다에다 얘기하고 아내에게는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내의 가슴은 남자 가슴 같지 않습니다. 남자는 잊어버리지만 아내는 평생 가지고 가는데 돈의 어려움은 여자 잘 참아요. 오히려. 그런데 아픈 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좀 딱하게 여기십시오. 아내를 딱하게. 서로의 사랑은 딱함 속에서 자랍니다.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 몇 가지만 주의해도 싸울 일 굉장히 없어지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부부로 살아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